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이틀 뒤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됩니다. 오늘 열린 추모대회에서 유가족들은 참사 1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까지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129 여객기 참사 진상을 규명하라! 179명의 소중한 생명이 세상을 떠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강추위 속에서도 참사 일주기 추모대회에 참석한 이들은 국화꽃을 바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유가족들은 진짜 위로는 진실 규명이라며 밀실 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조사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79명의 생명이 희생된 이 참사에서 국가는 아직 단 한 명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고 유가족들에게는 단 한 장의 자료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참사로 아내와 두 아들을 잃은 한 유가족은 직접 가족에게 편지를 낭독해 모두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나는 영원히 김정희의 남편이자 김희찬의 아빠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오늘도 너희들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많은 사람 앞에서 다짐한다. 추모대회에는 광주 학동 참사와 이태원 참사 등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들이 함께 자리해 진실과 책임을 요구하는 연대의 장이 됐습니다. 추모는 눈물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추모는 기억이고 기억은 행동으로 그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유사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자는 안전서약도 진행됐습니다. 한편 일요일인 내일 저녁에는 무안공항에서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의 밤 행사가 진행됩니다. 또 모레 오전에는 무안공항에서 참사 일주기를 맞아 유가족과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추모식이 거행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인간 고유의 역량은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거나 창의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입니다. 이 같은 역량을 기르기 위해 교육 현장에서 발명 교육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논밭을 낀 시골의 작은 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바닥 위 트랙과 구조물을 바꾸자 그에 맞춰 다양한 쇠구슬들이 굴러갑니다. 놀이를 하며 중력과 관성, 위치 에너지 등 기초 과학을 익히는 발명 교육 시간입니다.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긴 한데 성공할 때도 있어가지고 그때 재밌어요. 친구들이랑 대화도 많이 하고 이걸 막 협동심도 하니까 좋아요. 과학과 디자인 등 다양한 영역과 연결되는 발명 교육은 학생 진로와 흥미 발견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발명 교육을 이끄는 건 이 학교의 교감 선생님입니다. 힘이 부족하고 또 뭐가 있었을까? 우리가 아까 배웠던 중력이 갈 때 뭐가 있어야 된다 했어요? 이것처럼? 경상. 벽지 학생들도 발명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난 11년 동안 직접 찾아가는 발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김 교감 선생님. 발명 교사들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발명교육 대상에서 지난 2017년 교사상에 이어 올해는 공로상까지 수상했습니다. AI 시대의 필수 핵심 역량으로 꼽히는 자기주도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이 우리가 AI보다 인간이 그나마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발견하는 부분이란 인간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불편한 점을 찾는 것이고요. 전남교육청도 도내 13개 발명교육센터와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생 발명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AI 에너지 교육밸리 구축을 선언한 데 이어 발명 교육을 AI와 결합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 중입니다. 지식재산권도 중요해서 학교 교육과정에서도 그걸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내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AI가 모든 것을 바꿔놓는 시대. 대체 불가능한 미래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 현장의 고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김 수출 10억 달러 시대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서 김 양식 산업은 기후 위기 앞에 존립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정부는 기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신품종 개발 등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연구 속도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유일의 김 냉동망 생산업체입니다. 영하 30도 이하의 냉동 창고 안에는 김 양식줄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부산 지역 김 양식어민들은 양식 초기 1에서 2cm가량 자란 어린 김 일부를 이처럼 바다에서 꺼내 비상용으로 저장합니다. 병해에 대비하면서 고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사실상의 보험입니다. 그때 기호에 맞는 거를 종자를 개발해가 양식을 하려면 수년이 걸리죠. 그냥 이모작 대비해가지고 수온 맞고 바다에 환경이 맞을 때 망을 내가지고 양식하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모작을 하는 부산의 김 양식장에선 이렇게 듬성듬성 김이 자란 양식줄을 걷어내고 1월부터 2차 양식줄을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정부도 이 같은 냉동망 상용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영세한 김산업 구조상 수십억 원에 달하는 냉동창고 설치 비용은 큰 부담입니다. 결국 해법으로 꼽히는 건 급변하는 해양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는 새로운 종자 개발. 문제는 신품종은 특허 절차에만 최소 6년에서 7년이 걸리는 반면 기상이변은 해마다 더 빠르고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험을 하면 보통 한 10주 정도씩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한 2-3번에서 4번 정도까지는 거쳐야 되니까 일단 정확하게 진짜 이게 새로운 품종이라고 출원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데이터를 갖춰져야 출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수원에 강한 품종을 기다려온 어민들의 불만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날씨가 거의 한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저 이 품종 개량 쪽을 더 신경을 써주셔서 어딘가에서 개발을 해주신다면은 이제 종자가 이제 고수원 종자 쪽으로 좀 연구를 해서 이제 날씨가 급격히 변하다 보니까 고수원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현재 김 신품종 개발은 대부분 선발육종 방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존 종자 가운데 특정 환경에서 잘 자란 개체를 선별해 계속 길러내며 안정성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시험 재배만 4년에서 5년, 여기에 품종 출원 심사까지 거치면 현장에 적용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반면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유전자 분석 방식은 고가 장비와 인력이 필요해 현실적인 제약이 큽니다. 연구 성과가 특허와 논문 중심으로 평가되는 구조 역시 현장 확산을 더디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논문, 그다음에 일부 특허, 이 두 가지가 사실 그 연구자들이 내놓을 수 있는 결과고 성과직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구자들은 그 두 가지에 집중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기후위기 속에서 김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종자 개발 경쟁. 현장은 지금 속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쯤 나주의 한 농막 제조업체 창고에서 불이 났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 옆 건축자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오후 5시 10분쯤에는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오늘 오전 6시 30분쯤에는 장성의 한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나 돼지 2,500여 마리가 폐사됐습니다. 광주 복합쇼핑몰 상생발전협의회가 첫 회의를 열고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논의를 착수했습니다. 광주시와 소상공인,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생발전협의회는 복합쇼핑몰 조성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상생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광주시는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열고 복합쇼핑몰 구매 포인트의 지역화폐 전환과 소상공인 판로 확대, 상생기금 조성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롯데칠성 광주공장 폐쇄가 현실화될 경우에 대비해 광주경영자총협회가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광주경영자총협회는 폐쇄 저지 노력과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산업기능 재편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